자, 두 번째 용칼입니다. 여러분, 김용민의 새 책 혐오를 혐오하다 많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해 주실 때가 됐어요 이제. 어? 그동안 뭐 책은 왜 사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이제 때가 왔어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 김용민의 새 책 혐오를 혐오하다 구매하실 때가 됐어요. 예. 딴 선택은 없습니다. 예. 이제는 뭐 운명이에요 운명 여러분들. 예. 혐오를 혐오하다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섹션은 어제 MBC 보도, MBC PD 수첩 보도와 관련한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JYP님 도서관에 희망 도서 신청하셨다고 감사합니다. JYP님도 사셔야겠네. 어? 그 도서관에 가서 항상 볼 수는 없잖아요. 집에 꽂아두기 위해서 한 권 꼭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방마다 한 권씩 둬야 됩니다. 이 방마다 한 권씩 둬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이 방에 두면은 저 방에서 못 보잖아요. 예. 방마다 이제 하나씩 두셔야 할 때가 왔어요. 이제. 예. 스폰서 검사 이야기 어제 정말 참 너무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요. 예. 이런 자식들이 무슨 검찰 우리끼리 잘 살아볼 테니까 제발 정권은 간섭하지 말아라. 우리를 준 사법기관으로 인정해다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니들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이제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MBC PD 수첩 방송 내용 요약하는 시간을 두 번째 섹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부터 만나보시죠. 자, 디아페 비누입니다. 디아페 비누. 예. 김용민닷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상품입니다. 디아페 비누는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모낭충, 여드름 등으로 고민인 분들은 꼭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황의 살균 효과와 제주도산 마유의 보습 효과가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자, 김용민도 샤워할 때, 머리 감을 때 디아페 비누를 애용합니다. 써본 분들 거의 대부분 후회하십니다. 왜냐? 진작 쓸걸. 왜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이 디아페 비누를 안 써봤는가? 이게 후회하십니다. 자, 비누의 끝판왕 디아페 비누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디아페 비누 여러분의 많은 사랑 바라면서 자, 이제 바로 두 번째 섹션 이어가겠습니다. 한숨부터 제가 쉬었습니다. 예. 스폰서 김씨, 스폰서 김씨, 네, 이분의 존재부터 알아야 합니다. 김씨가 검사 친구를 뒀어요. 김형준 검사. 과연 수평적 관계의 친구인가? 그렇진 않죠. 자, 어제 PD 수첩의 두 주인공은 바로 김형준 검사와 스폰서 검사입니다. 네. 사실은 두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 동창 관계이긴 합니다. 사회생활 하다가 만났다면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예. 이 사람이 이제 뭐 감옥에 들어갔다 온 모양이죠. 그 과정에서 뭐 좀 도움을 줬든지 여간 그런데 그 도움을 받은 대가가 굉장히 비쌌어요. 출소 직후 스폰서 김 씨는 15회 870만 원의 향응을 제공했습니다. 이 김 검사님께, 김영준 검사님께. 예. 김 검사를 만나면서 대부분의 술값을 계산했어요. 예. 회사 비밀장부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김영준 검사에게 1,500만 원을 준 기록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심지어는 내연녀의 생활비까지 보태줬다고 합니다. 그 쥐가 내연녀한테 돈을 준 게 아니라 스폰서 김씨 보고 돈을 대라고 한 거예요. 생색은 지가 냈겠지. 김영준 검사님. 안 그래요? 성접대까지 받았고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유흥업소 종사자 여성인데 오피스텔 거주비까지 이렇게 스폰서 김 씨한테 김영준 검사가 요구했다는 그런 내용도 어제 PD 수첩에서 소개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수사에 나섰어요. 왜냐면 이 스폰서 김 씨가 이렇게 문제를 이제 제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예. 마포경찰서죠. 우리 신기정 평화나무 사무총장께서 저기서 이제 빤스 목사 헌금통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받으셨는데, 예. 마포경찰서가 이제 수사를 했어요. 당연히 이 스폰서의 통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다 반려를 했어요. 안 된다. 아니 스폰서 검사의 저기 통장인데 왜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지? 검찰이 모두 기각을 했던 겁니다. 기각 보이시죠? 서부지방검찰청. 요저 마포경찰서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서부지검, 서부지법도 같이 있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검찰이 경찰 검사가 연관된 사건이지만 우리가 수사할게, 우리한테 넘겨라 이랬습니다. 쥐들이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겠죠. 그렇죠? 앞서서 보셨잖아요. 검찰 출신이 검찰에 대해서 팔이 안으로 굽는 모습. 경찰 관계자 말은 감히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느냐, 그런 프레임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문정 검사 이야기를 뭐 다시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이문정 검사, 윤모 전 검사, 이 사람이 부산지검에 재직하던 지난 2015년 12월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립니다. 이 민원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서 임의로 바꿔치기를 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주십시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 국민을 졸로 봤으면 그랬겠어요. 명백한 위법인데 당시 부산지검은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고 바로 이 윤 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네가 그냥 사표 쓰는 걸로 손절하자. 논란을 손절하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문정 부장검사가 경찰에다가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부장검사가 경찰에다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그래서 검찰청사에 대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신청했습니다. 어디다? 검찰에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검사가 다 이제 수사 지휘를 하기 때문에 경찰이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칠 수가 없었어요. 검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또 기각됐습니다. 기각됐어요. 그래서 수사가 막혔습니다. 지금 뭐 무슨 근거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검찰청에서 우리 검찰 들어와서 압수수색하겠다고? 미쳤냐?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이런 심리가 깔려 있는 거죠. 다 기각을 했습니다. 수사 못하게, 방해하게. 뭐 그렇게 해서 뭐 검사나 또 검찰의 치부를 경찰이 확보해봐요. 이거 참 곤란해지거든. 혹시나 자기들처럼 별건 수사를 한다든지, 혹시나 자기들처럼 막 억측을 만들어내가지고 공격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자기 검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끝까지 저지하고 끝까지 방해를 했던 겁니다. 지금의 그 윤모 검사 사건도 그렇고. 아이고, 갑자기 꺼졌습니다. 아이고, 나왔네요.
어디서 많이 본 행태인 거예요,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자기 친구 30년 지기가 이렇게 스폰서가 자기에 대해서 베푼 향응,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식으로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김영준 부장검사가 이 스폰서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진짜 그러면 다 끝이야. 진짜 너 김땡땡, 너 나랑 30년 친구라고 그랬지. 다 끝이야. 네가 다 까면은 다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 육성이 그대로 PD 수첩에 나갔던데요. 나 저 그거 보면서 왜 제가 부끄럽죠? 너무 민망해가지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예. 우리 김영준 검사님께서 야 정말 굉장히 스스로 구명하기 위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수사 중에 놓여 있는데 김영준 검사가 서부지검 찾아옵니다. 사기 횡령 사건은 원칙대로 처리하고 나와 관련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니는데 사실이 아니니 그런 소문이 나지 않도록 수사해달라. 뭐야, 지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다 제시했잖아요. 이런 게 어딨어? 보십시오. 나와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니까 믿어라. 나와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니까 믿어라. 이런 말이 어딨어요? 이런 말이 어딨어? 그거는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지. 야, 우리 같은 검찰 식구인데 말이야. 나의 비위가 세상에 알려지고 경찰에게 이 비위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우리 검찰은 나만 똥망신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검찰도 똥망신 당하는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 검사의 기소율이 0%대 아닙니까? 일반인은 한 40%대인데. 그것도 이게 아주 정말 지랄 맞은 경우, 뭐 빼박 증거가 있어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게 여론이 되고 그럴 경우에 김영준이처럼 고약하게 걸리는 거지. 그 검찰이 그동안 자기 식구 감싸고 또 감춰주는데 그렇게 부조리하게 수사를 했을 가능성이 김영준 뿐일까, 아까 얘기했던 윤모 검사 뿐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 보도가 되고 시끄러워지니까 이게 대검에 보고가 됩니다. 대검찰청이 이제 보고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감찰을 받게 생겼어. 어떻게 됐을까? 4개월 동안 꿈쩍도 안 했습니다. 대검찰청 4개월 동안 꿈쩍도 안 했어요. 탈탈 털어가지고 있는 비위는 다 드러내야 하는데 김수당 검찰총장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4개월 동안 꿈쩍도 하지 않다가 끝내 재판에 넘어갔는데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예. 일반인 같으면 이게 용납이 될 사안일까요? 게다가 이제 성매매 건과 관련해서는 어제 그 PD수첩에서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현장을 덮쳐서 혹은 덮치진 않더라도 정액이 있는 뭐 콘돔 이런 게 확보가 돼야만 성매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무슨 소리야? 돈이 입금됐는데, 성매매 여성 계좌에 돈이 입금됐는데 같이 또 유흥업소, 같이 숙박업소 들어갔고, 이게 뻔히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는데, 콘돔이 필요한가? 나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봐줬어요. 이게 봐준 게 이것뿐이겠냐 이거야. 이것뿐이겠냐 이거야. 자,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검찰의 수사권은 경찰에게 넘기고, 그러면 이제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되죠. 구속영장을 자기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직접 법원에다가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아울러 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외압을 받을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해체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급진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외국에서는 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소개한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언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윤석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윤석열 부하가 수사하는 것. 이것이 이해충돌 아니면 뭡니까? 김학의 등이 연루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신용을 한 뒤 무혐의 처분하는 것도 극심한 이해충돌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아, 김영준이가 있었고 그 윤모가 있었고 그리고 김학의도 있었군요. 이 세 명뿐일까요? 이해충돌이 뭔지에 대한 인식조차 없을 정도로 이해충돌 행위를 밥 먹듯 저지르는 검찰. 언론을 동원한 여론재판만을 일로 삼는 검찰은 해체하는 것 외에는 해법이 없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와 재판을 담당하는 소추 전담 인력을 변호사로 충원해서 기간제로 운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없애고 앞으로 기소와 공소유지가 되겠죠. 재판에 나서서 공판검사가 필요하잖아요. 소추 전담 인력을 변호사로 충원하면 됩니다. 그래요. 수사는 경찰한테 맡기고 결국 이제 그렇다면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기소, 공소유지, 재판, 즉 공판 업무, 이거는 변호사를 충원해가지고 마치 국선 변호인처럼 국선 검사를 둬서 기간제로 운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검사 스폰서 문제, 사조직 문제, 검찰권의 사유와 남용 문제 등 지금 검찰의 고질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문명 국가들이 더 많습니다. 검찰권이 한국처럼 비대하게 집중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있고 그것이 파격적이고 또 기존의 관행과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라 하더라도 스폰서 검사로 이렇게 해서 나라의 기틀을 흔드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자들이 판친다면은 그런 극약 처방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조건 씨 지인이 밝힌 내용을 보면서 이 검찰의 오만방자, 끝간데 없는 이 법치주의 희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검찰 해체가 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11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 또 제가 녹화를 해야 돼가지고 11시 15분 다시 올게요.